감삼동 행정복지센터 장석태 동장이 15일 푸른방송을 방문해 푸른방송 임직원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 조성 사업이 16일 착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5일 호텔 아젤리아에서 창립 10주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민간 협업으로 터치패드 단말기를 이용한 택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17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정책 제안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3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마티네 콘서트 사랑의 오페라를 개최합니다. 대구시는 2021 치매인식 개선 어린이 그림 공모전 접수를 8월 1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1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감삼동 행정복지센터 장석태 동장이 15일 푸른방송을 방문해 푸른방송 임직원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장석태 동장은 푸른방송을 찾아 조강래 회장과 조현수 대표이사, 조현철 상무와 인사를 나누고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감삼동은 지역의 60%가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고장이라며 보완사항은 개선하고 지역의 뜻깊은 분들과 옛 풍습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따뜻한 동네, 살기 좋은 감산동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조강래 회장은 푸른방송 또한 감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향토기업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현수 대표이사와 장석태 동장은 푸른방송 사업과 고 해산 조경재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고 감삼동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해상고택, 흥생한의원, 해상관을 둘러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 조성 사업이 16일 착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의 3대 문화권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해온 역사 누림길 조성 사업은 대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와 수변 문화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도동서원을 세계 문화유산의 품격에 맞는 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 도동 유교 역사지구 조성 사업은 세계문화유산의 품격에 맞는 공간으로 달성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도동소원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도동서원은 이제 대구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로서 이번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 조성 사업을 통해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낙동가람 역사 누림길 조성 사업은 도동서원 일대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국비 49억 원 포함 총 94억 원이 투입돼 조선 오현 역사관과 서원스테이, 서원문화원 등 지상 1층 건축물 10개 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5일 오후 호텔 아젤리아에서 창립 10주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김문호 달성 군수와 구자학 군의회 의장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2011년 7월에 창립한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10년간 달성 백대 피아노,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 비슬산 창꽃문화제, 문화도시 예비사업 등을 주도해 왔으며 달성을 상상하다와 달성 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 같은 문화도시 예비사업도 함께 진행해 오면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기념사에서 지난 10년간 국민들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긍심을 높여온 달성문화재단이 이제는 달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달성군이 문화 강군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달성문화재단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문화재단은 국민과 함께 키우는 지역문화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지역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정체성 강화와 사업 특성화를 통해 최고의 문화재단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제 택시 요금 결제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법인 및 개인 택시 조합을 비롯해 DGB 유페이 등 관련 업체들과 함께 휴대폰 앱으로 결제 가능한 스마트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결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택시 내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 위에 부착되어 있는 터치패드 단말기 위에 카드 또는 휴대폰만 얹으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현금이나 카드를 주고받는 결제 방식보다 한층 더 간편한 결제 방식입니다. 2014년부터 대구시는 법인과 개인 택시 15,900여 대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택시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또 일부 카드 사용 제한과 같은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는 지난 7월 6일부터 법인 택시 10대에 터치패드를 시범 구축해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구시 전체 택시의 구축을 끝내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대구 택시 스마트 결제 시스템이 택시 산업과 혁신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스마트시티 대구 건설의 소중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17일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대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책제안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직접 느낀 문제점과 고민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연구 발굴하는 청년기구입니다. 이들의 정책 제안은 대구시 청년정책과 신설, 대구형 청년수당,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 신설 등으로 이어지며 대구형 청년보장제 구축의 든든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70명의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들이 대야호 좋아서 제안하는 거지라는 슬로건으로 꾸린 이번 공유회에서는 1인 가구 청년 식습관 개선, 대구형 문화카드, 청년 주거정책 학교, 내 통장 사용법, 대구 청년 응원기업 상생사업 보완 등 10건의 정책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청년들이 발굴한 아이디어는 시정책 담당자들이 검토해 반영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들은 앞으로 남은 하반기 일정을 정책 모니터링, 청년 교류, 청년 희망 공동체 대구 행사 공동주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7월 23일 오전 11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마티네 콘서트 사랑의 오페라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예술의 영원한 주제인 사랑과 이별, 죽음 등을 그린
유명 오페라 작품의 오케스트라 연주곡 및 아리아를 선보입니다. 대구시향 유명우 부지휘자가 지휘와 해설을 맡고 바리톤 김만수와 소프라노 구민영이 노래합니다. 첫 무대는 밝고 경쾌한 선율이 매력적인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으로 막을 올립니다. 이어 이 오페라의 주인공인 피가로의 아리아로 유명한 나는 이 거리의 만물 박사를 바리톤 김만수가 열창합니다. 공연 중반부에는 로시니를 계승해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을 확립한 주세페 페르디의 걸작 라 트라비아타 선율이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피날레는 로시니의 오페라 세미라비데 서곡으로 장식합니다.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10,000원입니다. 객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2021년 치매 인식 개선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대구 만들기를 주제로 치매 어르신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우리 지역에서 치매 어르신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등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3일까지며 참여는 대구 지역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작품 규격은 8절로 저학년은 상상화, 고학년은 포스터로 응모하면 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린 후 대구광역치매센터로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9월 대구시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에 전시할 예정으로 향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관리 사업 전반에 활용하는 등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대구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1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달서구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6일 대전 호텔 ICC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 일자리 시상식입니다. 올해 평가는 2020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성과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 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및 질적 요소 등 7개 분야 21개 지표에 따라 1차 시도심사와 2차 중앙심사로 진행됐습니다.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해 목표 대비 148.8%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단기 소모성 사업이 아닌 참여자들에게 기술 습득을 통한 일 경험을 지원한 업사이클 희망 일자리 사업이 이번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뽑혔고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창업 지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달서구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공유주방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지난해 연달아 개소해 기술, 지식, 서비스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공유 경제 및 공유 문화 시장 확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성서 3단 내 생산 품질 관리자 등 인력 양성 성과도 돋보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해외 취업 지원, 계층별 틈새 일자리 발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지역 최초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어려운 지역 고용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청의 모든 역량을 모으고 지역 일자리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해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비전 꿈터의 나만의 콘텐츠북 시상식 이야기입니다. 7일 열린 시상식에서 비전 꿈터 청소년 40명은 지난 6개월간 감정 마스터, 장점 마스터, 넓은 세상 돋보기, 환경일기, 생각 스케치의 섹션으로 제작된 콘텐츠북을 매일 작성하며 자기 이해와 자기 칭찬하기를 통한 자아 존중감 향상을 도모하고 비전 꿈터에서 진행되는 인문학적 활동이나 진로 체험 활동을 그림이나 글로 옮기는 넓은 세상 돋보기와 콘티 작업 등을 통해 자신만의 미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명은 콘텐츠 부자상, 콘텐츠 부자 될 상, 콘텐츠 채울 가능상, 콘텐츠 저축상 등으로 서열을 정하기보다 결과물을 통한 만족을 우선했습니다. 김수용 관장은 옛말에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매일 자신의 이해와 칭찬 찾기, 넓은 세상을 보고 있는 비전 꿈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로 무장한 21세기형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체험활동, 급식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현재 초등학생 4, 5학년 학생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중학교 탁구부의 10여 년 만에 달성한 전국대회 우승 소식입니다. 상서중학교는 6월 29일부터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일주일간 열린 제67회 전국 남녀 종별 탁구대회 여중부 대회에서 영천여중을 3대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는 전국 총 11개 팀 1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고 상서중 박다현 코치는 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2차전 호수돈 여중을 꺾고 4강에 진출한 상서중 탁구부는 4강에서 재작년 이 대회 우승팀인 경기도 청명중을 3대1로 꺾으며 기세 좋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경북 영천여중을 맞아 첫 게임을 내주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과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결국 3대2의 극적인 역전성을 이끌어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종별 선수권 대회는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라면 누구에게나 출전 기회가 열려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엘리트 선수권 대회로 연말 종합선수권과 함께 선수권의 타이틀을 내거는 유일한 대회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명예도 더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세연초등학교가 안상태 개그맨과 눈높이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이야기입니다. 세연초등학교는 6일 4,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과 연계한 2021년 정품이 흐르는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촉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특별 강사인 안상태 개그맨이 학생들에게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저작권을 알려줬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 저작권의 종류 등 다소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강사의 교육과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김승희 교장은 저작권에 대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유익한 수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월초등학교의 열정대잔치 소식입니다. 신월초등학교는 7일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 신월 인성 뮤지컬 앤 연극제를 실시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명확한 표현과 개성의 발화를 위해 학생들이 가진 고유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학생 성장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학년성에 부합하는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연극과 뮤지컬 무대였기에 각 동아리의 연기를 마치고 무대 인사가 끝날 때마다 많은 박수 갈채를 받는 등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김희자 교장은 이번 인성 뮤지컬과 연극제가 신월 친구로 하여금 협력적인 집단 지성의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진천초등학교의 다양한 언택트 학교 도서관 여행 이야기입니다. 진천초등학교는 작년과 올해 에듀테크 활용 중점 학교로 선정돼 학생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책들을 구비해 뒀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학교 전자도서관 이용하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새로 구입한 도서를 학생들이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신간도서 럭키박스 행사를 진행해 학년에 맞는 책을 사서가 추천해 랜덤으로 대출해 줬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 본인이 고르지 않던 분야의 책들도 접할 수 있게 돼 책에 대한 흥미가 더욱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함께 진행한 우리 가족 독서 챌린지 행사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독서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천고개 열부 창녕성씨 정려각 이야기입니다. 다사업 이천리와 합인면 현내리를 잇는 마천고개, 이천 삼거리에서 현내리 방향으로 마천고개를 550m쯤 가다 보면 우측에 정려각 한 동이 있습니다. 이곳 열부 창녕성씨 정려각의 주인공은 박지훈의 처 창녕성씨 부인으로 대부분 조선시대 여인들이 그러했듯 그녀 역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박지훈의 처 또는 성씨 본관을 따라 창녕성씨 부인으로 불립니다. 창녕성씨 부인은 18세의 나이로 밀양 박씨 매헌 박번의 사손 박지훈과 혼례를 올렸으나 이듬해 1792년 4월 우기도 하기 전에 불행히도 남편 박지훈이 죽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달려가 분상한 후 눈을 감고 남편이 죽었으니 누구를 위해 입을 열고 눈을 뜨겠습니까? 라며 입을 다문 채 일체 음식을 입에 대지 않다가 11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2년 후인 1794년 안찰사가 이 사실을 듣고 조정에 알려 조정으로부터 열부 정려가 내렸습니다. 지금의 정려각은 1794년 정려가 내려지고 141년 후인 1935년에 건립된 것으로 정면, 측면 각 한 칸 규모로 홀처마, 맞배지붕 양식입니다. 건물 전체에 단층이 칠해져 있고 정면은 홍살벽, 나머지 세 면은 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기란 혼례 후 한동안 시댁이 아닌 친정에 머물다가 시댁으로 들어갔던 풍습으로 달을 넘기는 수도 있고 해를 넘기는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남편이 죽으면 참 난감한데 이런 처지에 놓인 여인을 미성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1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옥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찾기 비대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옥포읍 맞춤형 복지팀 직원들이 참여해 주택가와 원룸, 빌라촌을 방문해 우편함 및 문 앞에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안내문과 마스크를 함께 부착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태영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주변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에 지역 주민들이 복지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성건 옥포읍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옥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해 주민과 함께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7월 20일부터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인해 야외 활동이 어려운 여름방학을 맞이해 북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희망도서 신청 확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희망도서 신청 확대 서비스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기존 3권까지 신청할 수 있었던 희망도서를 10권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합니다. 도서관 회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달성군립도서관 방문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도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달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달서구는 지난 13일 2021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감사 지적 사례 등을 관리 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공유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고 사례집을 통해 가능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리 주체의 업무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주제별로 담았습니다. 이외에 브로그로 장기 수성 계획 실무 가이드라인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사례집은 관내 190여 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감사 사례집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잘못된 관행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대구백화점이 지난 14일 달서구 관내 희귀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한우 가정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박일환 대구백화점 영업본부장, 어린이 한우 가정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한 대백 여름정기 더 세일에서 어린이 한우 돕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대구 백화점은 지난 2017년부터 소아암 한우 돕기 후원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더 많은 어린이 한우를 돕고자 올해부터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한우까지 대상을 넓혀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고객과 백화점이 함께 성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린이 한우 가정에 큰 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